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한 마이너스 25에서 30% 정도 오가고 있지만 펀더멘털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2026년을 봤을 때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제도화 및 세제 혜택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의 데이비드 삭스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협력을 통해서 규제의 드림팀을 결성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전통의 큰 은행 기관들이 더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구조적 상승 기제가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말이면은 한 15만 달러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다른 거, 뭐, 금도 사상 최고가 또 돌파하고, 나스닥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조금 힘이 없어 보이는데, 네, 시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그 하늘이 크게 될 사람들은 시련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비트코인에게 시련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네. 증시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이제 에브리띵 랠리 또는 연말 산타 랠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만 빠져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도 모아간다는 거를 저희 고래동 공부 카페에다가 인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계좌를 열어봤어요. 음, 근데 요게 이제 그 자동 매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한 200여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도 수익률이 한 2, 3%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주식은 다 마이너스였다가 이게 또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러는데 암호화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9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유를 분석하긴 할 텐데,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그 말은 뭐 단타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장투를 보시면서 DCA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불안도가 크다고 하면은 DCA 비중을 줄이고 뭐 SGOB나 현금 아니면 달러 그냥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많이 많이 불안하시다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낮추는 거를 좀 고려하면 좋겠다. 그래서 비중을 한 2%, 블랙록이 추천하는 거는 2% 정도 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또 고려하시면 좋겠고 또 미국 주식 투자도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결론부터 드려보고요. 현재 그 비트코인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온체인 대표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사이클 지표가 수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심리 상태라든지 가격은 이제 바닥권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닥이다 이런 거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바닥권일 때 나타나는 신호가 드러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가격의 변동 없이 계속해서 낮은 가격에서 그다음에 큰 수요 없이 이렇게 가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박스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관의 수요도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여기에 대한 주요 지표인데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기관도 관심이 조금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근데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게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은 그 고래들의 그 오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과매도 상태는 좀 해소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수요가 받쳐주면은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오지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또 가격이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상태라서요.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은 그 한동안은 좀 바닥을 다지는 지루한 횡보장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시면서
단타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좋겠고, 근데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물론 지금 가격에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표가 저점이라는 대체적으로 저점이라는 사실은 그 앞으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은 높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말하고 동일시가 되거든요. 즉 밑으로 뭐 한 지금부터 1, 20% 이렇게 빠질 수 있어도 위로는 뭐 50%, 100% 이렇게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DCA로 접근을 하는 거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MSTR에 대한 보고서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STR도 우선은 어제 보면은 추가적으로 현금을 늘렸어요. 그래서 현재 3조 5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 수준은 막대한 수준이라서 이제 MSTR의 파산설은 조금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를 485달러에서 325달러로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월에 그 MSCI 지수에서 편출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매크로적인 그런 난항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격이 325달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TD 코인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말하면서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현금 준비금이 향후 32개월간의 이자와 배당금을 충당할 수 있어서 약세장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엠나브를 보면은 엠나브를 보면 지금 이제 1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 네. 다일루티드 엠나브는 저는 그걸로 보는데 지금 이제 0.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직 엠나브 같은 경우 0.8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음, 말은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MSTR을 사는 게 더 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MSTR에 대한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의 이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변동성이 좀 힘드신 분들은 MSTR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뉴스를 봤을 때 트럼프 미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주주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트럼프 소셜, 트럼프 플러스, 트루스파이, 이 디파이 관련된 거고 이 미디어 기업인데요. 재미있게도 이제 핵융합 에너지 기업을 합병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전력 공급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 매수,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 검토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은 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에요. 이 미디어 사업은 워낙 가짜 뉴스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만든 것이고 트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I 쪽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가 핵심이잖아요. 인프라 그쪽도 하고 있고 또한 AI 시대의 모든 자동 결제망이 될 수 있는 이제 암호화폐. 근데 어제 비트코인을 450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앞으로의 큰 흐름, 장기적인 흐름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해석을 달아보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최고의 투자 테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비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려 38조라는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전체 ETF 순위에서 대략 한 5, 6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예, 그 많이 떠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고요. JP모건에서는 계속해서 기관 고객을 위한 암호화폐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더 출시하겠다. 시장 입지를 확대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펀더멘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한 마이너스 25에서 30% 정도 오가고 있지만 펀더멘털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2026년을 봤을 때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제도화 및 세제 혜택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하원에서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페리티가 뭔가 이렇게 동등하게 맞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맞추냐? 200달러 미만의 일상 결제에서 면세를 하고 스테이킹 및 채굴 수익에 대해서는 5년 과세 이연 전략을 펼쳐준다. 예, 요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 자산과 동등하게 맞춰간다. 그리고 실생활 사용을 촉진한다. 요게 바로 이제 페리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초안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의 데이비드 sak스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협력을 통해서 규제의 드림팀을 결성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내년 초에 대통령에게 제출될 시장 구조 법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장 구조 법안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그 암호화폐, 디지털 상품, 투자 계약 자산, 허용된 결제, 스테이블 코인 등 자세하게 이제 그 법안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제 분명하게 한다. 뭐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전통의 큰 은행 기관들이 더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구조적 상승 기제가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스트래티지를 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자금을 한 32개월, 한 3년치 자금을 마련해 놨다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도 3년 후면은 대략 한 2028년 되잖아요. 네, 그때쯤이면 최고점이 현재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을 네. 훌쩍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3년 내로는? 비트코인 가격이요. 네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연말 보고서 내년 연말에는 네. JP 모건이나 뭐 시티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15만 달러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최저 수준으로. 아, 그러면 26년 15만 말이요? 26년 말이요.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런 예측들이 많이 틀리긴 하지만 지금 이런 가격 흐름이 나오는 거는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매크로도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의 그 내재적 속성, 내재적 내러티브, 즉 그 사이클 이론,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지들이 또 진짜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나 개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이제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 수요적인 측면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오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자산 토큰화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에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이런 법안들이 규체화되면서 그 이제 반전이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말이면은 한 15만 달러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보통의 사이클 이론으로 보면은 최고점을 찍고 한 1년 정도 빠지잖아요. 최근 3번 사이클이 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1년 후까지 빠진다고 치면 2026년 말까지는 원래 빠지는 게 사이클 이론인데, 그럼 그게 좀 변경돼서 상승하는 시기가 좀 당겨진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보수적으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까지도 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당겨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호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 그런 점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은 우리가 염두에 두되 만약에 좀 희망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그래도 미국의 주식 시장을 좀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저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의견이 진짜 되게 좀 분분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버블이다, 이제 빠질 거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고 펀더멘털이 되게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라는 의견도 이렇게 공존하더라고요. 웅달님은 어느 쪽 지지하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은 그 단기 변동성은 있어도 네. 이 AI 산업이 그 국가사하고 연결이 된 거라서 음, 결국에는 올릴 것 같습니다. 이 AI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사업이고 음. 또 그 중국이라는 강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조정은 나올지언정 결국은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년에는 이제 중간 선거가 있어서 그 네. 전에 유동성 흐름은 한 차례는 분명 나타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포지션을 취한다면은 매도보다는
매수는 이제 좀 양을 조절해야 되지만 그래도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매수는 좀 조심스럽게 하되 갖고 있는 거를 팔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견디는 음. 게요. 네. 그래서 많이 좀 오른 것들은 뭐 한 10%, 20%, 30%뭐 이렇게 좀 덜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오래오래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멘탈 관리하고 장기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한번 최악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톰리가 펀드 스트릿이라는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신데 그 내부에서 그 약간 그 톰리하고 의견이 다른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 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개월 내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가격의 큰 상승을 예고를 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의 션이라는 분께서는 내년 상반기에 코인이 대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한 6만에서 6만 5천 달러, 이더리움은 1,800에서 2,000달러, 솔라나는 50에서 75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한 30%, 이더리움은 50%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볼 때는, 션 페럴이 볼 때는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완벽한 가격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가격 상태라는 게 뭐냐? 그 호재들이 상당히 좋은 호재들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페러티 법안이라든지 클래리티 법안과 같은 규제가 앞으로 점점 구체화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그다음에 기관 자금 유입이 결국 들어올 것이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거품이 아닐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리스크 요인들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리스크가 뭐냐? 이제 첫 번째는 그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데 긍정론자들은 이제 그 비둘기적인 성향의 연준 의장이 오니까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이런 연준 의장 교체기에는 오히려 혼란이 일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AI 자본, 이 비트코인, 그 AI 빅테크들의 거품 논란,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지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SCI 같은 경우도 편취 이슈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1월에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 셧다운 이게 또 1월에 또 불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임시법안만 통과가 돼가지고 1월에 또 합의를 해야 될 10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세 같은 경우에도 북미 지역과 중국 간에 1월에 다시 협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 이런 2026년 상반기에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악으로 역학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는 이제 가격이 한 6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하락이 나올지 모르니까, 음. 아예 한 6개월 정도는 손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6개월 후부터 다시 그러니까 DCA를 좀 멈추는 거죠. 한 6개월 정도 멈추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음, 그 2022년에도 보면은 가격이 그때도 막 1,000만 원, 500만 원 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2,000만 원, 2,100만 원 정도 찍고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이제 바닥이 나오면 그게 바닥을 막 6만 달러 이 정도 가면 제 생각에는 진짜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 사이클의 고점까지도 밑으로 떨어진 거라서 정말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저점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V자 음, 반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쉽지 않고 또 음, 나올 가능성도 100% 보장된 게 아니라서
저는 지금 수준에서 그냥 접근을 하는 게 그 하방 리스크 대비 올라갈 구간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는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 3년, 4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2030년까지 본다 생각하고 그냥 지금 이 시점부터 DCA를 하는 게 저는 제 성향인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시장을 예측하자고 하지 말고 지금 가격도 괜찮으니까 뭐 지금부터 꾸준히 사 모으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DCA 비중조차도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DCA를 하되 좀 금액을 좀 작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멘탈이 어차피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버티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4년이라는 5년이라는 이런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군대 경험을 장교로 활동하면서 40개월을 있었는데 어, 저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군대 기간이. 네. 근데 그 군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큰 돈이 들어가 있다. 왜냐면은 군대는 그래도 막 이렇게 몸이 힘들지만 막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은 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내 전 재산이 막 걸려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막 아침마다 가격 들여다보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이런 건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자칫해서 내 전 재산을 걸었다가 폭락을 맞게 되면 정말 멘탈이 남아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은 그냥 천천히 버티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건데 왜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네, 그런 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 책을 하나 읽고 있거든요. 이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네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워런 버핏에 대한 찰리 먼거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달라요. 되게 놀랍게도 워런 버핏은요, 몰빵 투자 스타일이에요. 아, 몰빵 투자의 집중 투자. 그리고 찰리 먼거도 굉장히 집중 투자이긴 한데요. 재밌는 게 그 워런 버핏은 현금을 안 남겨요. 근데 찰리 먼거는 현금을 남겨요. 음,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을 하면서 이게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도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한 번에 몰빵 투자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괴로웠다. 죽을 만큼 괴로웠다. 이런 고백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조차도 힘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찰리 먼거는 자기는 워런 버핏보다는 더 보수적이고 현금을 항상 남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내 멘탈 수준과 그리고 공부 수준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